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조금 나와서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4,000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군요. 근데 떨어져도 10만 위이긴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정이 좀 나왔고 이더리움 쪽으로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왔어요. 보시면 4% 가량 이제 24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리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 때문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뭐 이쪽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요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밈코인 쪽으로 약간 그 활성화수가 조금 축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밈코인 고점론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일론이 또 밈코인을 올릴 만한 트위터기를 게재하긴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시장에 그렇게 먹히진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가십만으로 밈코인이 이제는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밈코인을 활용해서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사업적인 구도가 확실히 나온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단순히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밈코인을 언급했다라고 해서 밈코인이 오르기에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밈코인 쪽에서는 숨고르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방금 들어온 속보였어요.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은닉 의혹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게 됐습니다. 의원직은 뭐 그 전부터 상실이 되시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따르면 100억 원대 가상자산 은닉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형을 구형당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좀 숨겼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일단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서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예치금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징역 6개월이 나와서 한번 이제 그 부분들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이요. 금 운용자산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상으로는 금이 아직은 훨씬 위에 있지만 나스닥에 상장된 운용자산 측면에서는 이제 금을 뛰어넘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이게 그 그래프예요. 이게 금 운용자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늦게 따라가는 게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운용자산인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금은 지금까지의 그 운용자산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간을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경이롭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블랙록의 이러한 선택이 블랙록마저도 지금까지 출시했었던 수많은 ETF 중 제가 알기로 600개 정도 출시한 걸로 알거든요. 그 ETF 상품 중에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그런 흥행성을 가지고 왔던 ETF 상품이 됐어요. 그럼 블랙록도 엄청난 부를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운용사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보다 20년 앞서 있던 금은 결국 추월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20년 늦게 비트코인 ETF가 출시했음에도 AUM에서 금을 추월할 만큼 수요가 강력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여기서 되게 그 수익률도 엄청 좋거든요. 비트코인만큼 이제 가치 좀 상승하는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또 코인 동학 개미 분들은 울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본인들의 시장에서 이걸 막 누리고 있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예 거래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사실 실제로 경제부총리의 그런 뭐 의견들도 잘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했는데 사실상 현실화돼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좀 윤곽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참 더 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배 정도는 가야지 또 금과 비트코인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또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흐르면은 금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경 대표는 블랙록의 금 ETF IAU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게 330억 달러에 도달하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급격한 성장세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단기간에 금에 관한 ETF 운용 자금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오늘 크립토 커뮤니티, 우리 커뮤니티 분들에게는 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 전해지고는 조정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죠. 다음 ETF 출시는 어떤 ETF가 될 것이냐.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리플이 나오려나, 아니면 솔라나가 나오려나, 모두 다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거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밈코인 쪽으로 ETF가 나오려나, 그런 의견에 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일단 ETF 시장 자체에 관해서는 관심도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먼저 등장한 비트코인으로는 합성 ETF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이렇게 상품으로 묶어서 파는 거죠. 합성 ETF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에릭 발추나스라고 굉장히 좀 유명하십니다. 크립토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분이 이제 본인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내년에 등장할 가상자산 ETF의 첫 주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모두 추적하는 ETF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비트코인 ETF 출시됐을 때, 이더리움 ETF 출시됐을 때도 가장 빠르게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업계에 일단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의 말로는 뭐 리플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니고 사실상 두 개를 합친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ETF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들었던 근거는 솔라나나 리플 같은 알트코인의 ETF화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한 것이 그 이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해드린 적 있어요. 반려됐다고. 솔라나 쪽은 일단 반려가 1차적으로 됐었거든요. 물론 추가적인 신청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SEC가 솔라나 현물 ETF를 사실 여러 번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가상자산 다른 ETF가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합성해서 ET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에릭 발추너스는 일단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규제 기관이 라이트코인이라든지 헤데라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스도 좋습니다. 요거는 전 너무 의외였거든요. 솔라나와 리플보다 이들 두 가상자산이 먼저 현물 ETF 출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버전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헤데라 역시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은 ETF의 승인이 나려면 상품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쪽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반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에서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행정명령 초안을 이제 발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었어요. 근데 이게 인용이 된 건 아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호재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릴게 해요. 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위기나 공급 중단 시에 방출할 수 있는 주요한 자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실제로 금 보유량도 가지고 있고 원유 보유량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케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자연재해들이 왔었을 때 일시적으로 뭐 오일 관련한 어떤 뭐 기계들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치게 되거나 부서지게 되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일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을 때 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라든지 뭔가 국가적인 위험이 처했을 때 혹은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 정말 필수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자원들을 보관하는 거를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상 원유 공급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원유를 선택을 합니다. 1973년, 74년 아람의 석유 금수 조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오일 쇼크가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라들이 오일 쇼크가 딱 왔었을 때 아랍 쪽에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놓으면서 오일 가격이 폭등하고 우리가 오일이 없으면 모든 산업이 멈춥니다. 그때 그걸 경험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원유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이거나 허리케인이 이제 석유 인프라를 강타할 경우에 그때 이제 석유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 비축된 석유를 활용을 하고요.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메이플 시럽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메이플 시럽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거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전략적 비축 자산 선택하고 곡물, 금속, 금을 또 이제 중국 쪽은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해요. 중국 쪽 비축 자산을 팔로잉 해보시면은 실제로 최근에 원래 이제 중국이 진짜 많이 미국 채권을 약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물량을 줄이고 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금융적으로도 그러는 것 같고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도 금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옆에 보이시는 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제 그 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발의를 한 건데 그 반응은 사실상 의회에서 조금 좀 시들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원유, 금, 뭐 곡물, 메이플 시럽 이런 그런 시점에서 입각을 해서 봤었을 때 과연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히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요거는 조금 물음표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국가가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조금 네, 의문이 네, 들긴 네,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투자 자산으로서의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상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권으로 준비금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의회에서 막힐지 그 시나리오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20만 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수거를 했어요. 그 범죄자들한테. 만약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의 이제 행정권으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예요. 있기는 한데 일단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구체화된 비트코인 비축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암호 자산의 우호적인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조달할 거냐면 뭐 국민들의 뭐 세금이나 뭐 그런 걸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금 그걸 일부 팔아서 일부 물량을 비트코인으로 비축을 하자 이런 의견을 좀 내세웠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무부가 5년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0만 개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을 하자라는 건데 이 100만 개라는 거는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무려 5%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리고 비축 보유금은 최소 20년간 그런 보유하자라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상 이 법안에 관해서는 의회의 그런 반응은 싸늘합니다. 싸늘하고 그런 평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비축하면은 미국이 세금 인상하지 않아도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미국이 세금 인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자산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보수적인 입각에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를 어떻게 비축 자산으로 약간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걸 어떻게 비축 자산으로 활용을 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내부 안에서도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을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드는 방법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지는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긴 했었지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업계의 반응들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비트와이즈 CIO는 만약에 전략 준비금으로 채택하면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전 뉴욕 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준비금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좋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부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주전 미친 짓이다. 진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 자체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고 이 내용을 좀만 더 보시면 석유나 금을 비축한 이유와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무너지진 않을 거다. 계속 생존을 해 나가겠지만은 이제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굳이 금과 같은 관점으로 석유와 같은 관점으로 비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시장의 반응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좀 재밌는 주제여가지고 한번 오늘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